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서로 화해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될 수 있을까요? 거기 대해서 이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화해를 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대면해가지고 해결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새는 변호사의 시대인 것 같아요. 무조건 변호사, 법대로 해. 또 죄진 사람도 너네가 밝혀봐. 내가 기소할 때까지 계속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복적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알마미라 사건이라는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1974년도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캐나다 동부에 있는 몬타리오의 작은 도시 알마이라는 곳에서 무려 22곳이나 되는 집이 무작위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24대의 차량의 타이어가 칼로 훼손되고 몇몇 집과 상점의 유리창이 벽돌로 파손되고 도로의 신호등도 막 부서지고 심지어는 교회 간판에 세워둔 십자가마저도 파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보니까 10대의 이제 용의자 애들이 이제 뭐 집안에 무슨 뭐 진짜 사춘기 때 일이었었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꾸 보니까 보관찰관이었던 마크 안츠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경찰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교도소 가거나 유치장에 가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초점에 느낀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애들한테는 자신 때문에 생긴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그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듣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는 배움의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판사한테. 이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처벌 완수가 아닌 피해 회복이 가해자에게 필요한 진정한 마침표라는 것을 일깨워 주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나도 괜찮은 인간이라는 자기 긍정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못은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그것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은 인정받으면서 상처 입은 자존감에 새로운 힘을 부여해보자 이런 취지였고, 피해자는 사법 시스템의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답변을 직접 받아야 하는 주체로 바뀐 거죠. 이제 경찰에 가면 그만인데 이제 이 친구가 와서 자기한테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된 얘기도 듣고 하니까 피해자는 이제 내가 그 친구 가해자를 대하는 주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관중으로 그냥 봐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주인공의 위치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가해한 사람을 직접 만나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두 청소년이 바뀌게 하는 교정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회복되는 하나의 주체가 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직접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판사가 이제 그렇게 해보시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뭐 돈이 들어가는 현금으로도 배상도 시키고 잔디 깎기도 시키고 부서진 펜스, 발코니 수리 같은 걸 다양한 방법으로 수리시키면서 자신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가지 못해가지고 뭐 있었던 애로사항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말을 듣고 반성하게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제가 한 건 뭐 아버지하고 말다툼 일어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서진 교회 그 십자가를 이제 용접까지 배웠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십자가까지 다시 세우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맡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로 회복적 대화 모임의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협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6군데나 되는 협회가 있어요. 회복적 정의협회, 뭐 회복적 서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회복적하고 치면은 이렇게 쫙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니까 해가지고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의뢰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피해를 별 크게 보지 않고 서로 마음이 열리면서 서로 인간적으로 대화도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이 스포츠계의 그 IBK의 그 조성화 세타 그 잘하던 선수가 그 이제 뭐 어떤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하여튼 운동을 하다 보면 집단에 있다 보면 갈등이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그 경찰에 변호사한테 그걸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했더라면 그 감독을 만나서 허남원 그 뭐 감독인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대화도 하고 했더라면 아주 쉽게 해결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회복적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그때 아마 그렇게 대화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아주 쉽게 끝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연봉도 많이 받던 선수가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호사 시대입니다. 사실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처리해봐야 나중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자기가 받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그 변호사 출신 40년 동안 10,000명 이상을 이렇게 했다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자꾸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소송을 걸러오면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사람을 봐오면서. 그래서 운을 좋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좋게 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잘해주는 거면 일이 잘 풀리더라. 이런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